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13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비도 많이 오고, 어제는 경남, 부산 이쪽에 많이 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서울에 또 비도 많이 오고, 저는 아침부터, 에어컨 소리에 또 고민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래저래 또 미국 시장은 급등했고, 우리는 이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런 아주 고민되는 마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행복하고 촉촉한, 비에 젖어서 촉촉한 신발과 함께 시작하는 8월 13일 수요일의 아침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먼저 시작한 미국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부러워요. 부럽다기보다는 추세 강화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게 부러운 거죠.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어느 나라 시장은 전혀 이를 반영 못하면서 어떻게든 위에서 좀 흔들리면서 밀려버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있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21,680 정고점대 넘어서 나 가겠어 라고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거래는 조금 좀 못 따리는데 그래도 탄력은 보여주고 있다. 그냥 추세 잘 가고 있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가 고민하지 마 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봐야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꺾겠습니까? 이렇게 강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물가 지수 가지고 이래도 이렇게 하면 좋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좋은 쪽으로 훅 해석하더라고요. 그게 시장에 따라야 되는 흐름이겠죠. 다우지수 무지 강했고, 그래서 다시 턴하는 모습들. S&P 500도 신고가 돌파,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 신고점 돌파, 관세 끝나고 쉬었다가 재돌파, 상해종합지수, 또 강세 계속 가고, 대만 살짝 고민했지만 신고가 영역, 한국은 못 가고 삐질삐질, 아주 큰 차이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라는 쪽으로 보고, 해외 시장 다 강세인데 우리는 왜 못 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나왔던 시장 동향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가가 그냥 헤드라인은 헤드라인은 살짝 떨어졌는데 코어는 살짝 올라갔다. 이게 뭡니까? 근원 CPI는 올라가고 이건 떨어졌다. 그래서 시장은 반응은 그래도 보험성이나 할 수 있다.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보험성이나, 그러니까 먼저 시장은 그냥 인하할 수 있어라고 달리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겠죠? 연준은 위원들이 많이 비둘기파 분들이 속속들이 한 번씩 비둘기 비둘기 이러면서 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파월 의장에 대해서 트럼프가 대규모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거 뭔 소리? 하여튼간 마음에 안 드니까 별 압박들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이제 임기 거의 마무리되는 파월 의장 쪽에서 몰라 금리 인하 해 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일단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한두 번은 1회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회냐 2회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해서 다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 말고 이제 또 물가는 8월달이 더 중요하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보편 관세 들어온 거 말고 직접적으로 품목별 관세와 함께 모든 게 다 8월 이제 9일부터 이제 적용이 돼서 8월 7일이죠. 적용돼서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의 다음 흐름은 다음 이제 9월달에 적용이 될 텐데, 이와 관련된 이제 물가 흐름은 그때 봐야겠죠. 근데 그거는 또 시장에서는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상치보다 그 이상으로 가냐 마냐에 따라서 또 바꿀 것 같고, 그러면 그거 쭉 보고 그래 금리 인하는 하겠어 이렇게 가는 쪽으로 보험성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그냥 틀을 맞춰놓고 거기에 이제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달러는 소폭 약세 0.4% 약세면은 아직 본격적으로 약세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눈치 보면서 살짝 약세, 환율 1384원, 이런 상황들이고, 1350원만 와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드디어 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2만 달러대,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죠. 금 제대로 반응 못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원자재 관련된 쪽도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그쪽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더리움까지. 예, 그리고 또 근데 이 이상으로 알트코인으로 확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그래요. 근데 요 정도쯤에서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비중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10년물은 살짝 올라서 4.29 원래는 이거 발표하고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근원 PCI 자꾸 PCI래요. 근원 CPI 보고 잠깐만 이건 아니지. 그리고 또 오히려 금리는 올라갑니다. 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채권을 움직이는 쪽들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시장은 약간 야 금리나 그래도 하는 거야 라고 같지만 그래서 아직은 시장 분위기보다는 금리가 안 빠지고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유가는 밀립니다. 다시 63달러 때까지 들어왔고 금도 재미없고 은만 올라가고 구리가 다시 1.7%대. 아마 지난번 한 20% 두드려 맞은 적 있죠? 그 트럼프 구리까지 관세 얘기 나오면서 뭐 정제 구리는 또 맞고 이건 또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복잡하긴 한데 그 정도 부분까지는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예,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구리 쪽 강하다 라는 쪽들이고 야간 선물 다시 1%대 상승. 이게 뭡니까? 이게 어제 거의 뭐 어제 그러니까 고가가 3242 요 박스권 3250 뚫는 줄 알았더니 거기 살짝 터치하고 다 힘들어요 하고 바로 그냥 밀려버리고 예, 거기서 또 이제 3200도 무너져버리고 다시 갭상승해서 위로 또 쭉 올리려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변태 같은 차트냐고요. 아이고 시장 보게 되면 네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갭상승으로 시작하겠죠. 한 0.8%게 되면은 약 한 30포인트 한 3220선 뭐 정도쯤에 시작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시작해서 또 위쪽으로 쭉 가느냐 아니 거기서 또 음봉으로 나오냐 고민. 네, 우리는 시장이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약간 십자 비슷한 데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종목들은 또 좀 많이 빠진 거 돌아가려고 시도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한 쪽들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종목이 또 뭐가 움직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나왔던 얘기들은 그겁니다. 아까 근원 CPI가 강했던 얘기는 일단 주거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이쪽이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서비스 쪽에 대한 강세가 나와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임대료, 주거비용 이런 거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거비 관련된 쪽들이 올라갔다. 이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 레저, 가구생활용품 이게 뭐냐면은 관세 쪽이죠. 관세 노출돼서 들어온 것들 다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했는데 다음 달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근원 CPI는 괜찮겠느냐 라고 하지만 헤드라인 괜찮아. 미래 쪽의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고 중고차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기본 신차들도 올라가죠. 그러면 중고차는 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보게 되면은 물가가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이제 높다. 다음 달에도 좀 고전할 수 있다는 건데 시장의 반응은 다 알고 있어. 네. 그럼 그 정도 물가는 뭐 괜찮네. 라는 분위기를 누가 얘기하자면 저 미란이 형, 예, 스티브 미란 이번에 새로 지명된 분이 물가는 하락하고 있으면 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증거는 없다고. 예. 이게 정확하게는 상승 증거가 아니라 해석을 잘못하셨습니다. 예. 제가 상승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서 상승할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한 건데 아무튼 뭐 단기적인 거 뭐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장기 인플레이션들은 꺾이는 기조가 확실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해야 된다 이런 쪽인데 이건 뭐 뉘앙스에 따라서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CME 파드와치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CPI 발표되고 지금 근원 발표되고 자 어디로 가나 봤는데 이게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대 89%였네요. 여기서 94%로 딱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됐어.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시장에서는 또 하나 변화로 가져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분위기 보게 되면 장 초반에 변동성 커졌다가 고밸류 종목 그러니까 특히 러셀 2000 강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일단 반도체 지수 이쪽 다 3%씩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한다 중소형주 간다
고밸류 종목 간다, 기술주 간다, 이게 지금 하나의 트렌드로 움직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섹터 흐름들 한번 쭉 살펴볼까요? 예, 섹터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테슬라 뚜렷이 강하진 않는데 강보합권 그런 모습들이었고, 나머지 좀 중소형 종목들이 좀 다 강했고, 엘버말은 빠졌습니다. 리튬 중간에 탄산리튬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후반에 매물 출회되면서 2% 상승, 그러니까 상한가 들어갔다가 쭉 가다가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들 나오니까 다시 바로 하락하네요. 엘버말 같은 경우는 뭐 자꾸 이거 보게 되면 리딩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항 닿았죠? 저항 닿다 보니까 바로 빠지는 모습들 이런 것 같고, 자동차 쪽 강했고 이런 모습들이고,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조금 악재성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H20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니네 사지 마라, 중국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 칩 구매를 중단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H20은 저희가 이거 납품한다고 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예,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쪽 거는 삼성전자가 GDDR7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담당하겠네 라고 해서 탄력 받았었는데, 요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 주춤, 고라인 쪽에서 삼성전자 주춤, 이렇게 되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주춤해도 나머지 보게 되면 AMD, 지금 브로드컴 나머지 쪽들, 이거는 약간 좀 에이직 쪽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우리는 더 괜찮아 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인텔이 갑자기 CEO 사임, 예, 와, 이젠 행정부가 기업에 대해서도 너 CEO 마음에 안 들어, 교체 얘기가 나오면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이 자본주의 맞나요? 이런 느낌이 들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그런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대 상승.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움직임만 추적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직전 고점 때 여기까지를 돌파 시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럼 요거 비슷하게 삼성전자는 좀 받았고 하이닉스는 여기 와 있고, 그럼 요 격차를 좀 좁혀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도 강한 모습들이긴 한데, 예, 거기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엘버말 잠깐 볼까요? 예, 리딩 아닙니다만, 어제 보세요. 어제 어떤 가다가 여기 딱 턴한 모습들, 저기 딱 천정 찍고, 여기 저항이에요 딱 찍고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또 여기 지지권 또 확인해야 되겠죠? 네, 미국 쪽 저희 매매 스타일 잘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저항 닿으면은 정리하면 되고, 예, 또 보면 또 자꾸 서클, 이거는 또 보면은, 예, 이런 자리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 자리. 근데 저항대 들어왔습니다. 좀 팔아야죠. 팔고 그냥 밑으로 쭉. 예. 야, 참 그러네요. 이게 이제 약한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크긴 한데 실적 의외로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하고 또 밑으로 빠지고 정신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항 나오게 되면 줄이고 또 가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더 이상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저 자꾸 보던 종목들 계속 하니까 계속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냥 리딩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매매한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대형 기술주 쪽에서는 다들 좀 강했고요. 분위기 강했고, 애플마저도 강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팔란티에 다시 탄력 받고 있고, 여기서 실적 발표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네요. 빅베어, AI 이런 것들 약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크게 소프트웨어 쪽들은 팔란티어 강하다 보니까 쉽게 이탈은 하지 않는 분위기,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양자 컴퓨터 오늘은 빠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주된 추세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오클로 다시 9%대 상승하고 있고, 전력망 쪽들도 다 올라갑니다.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이런 쪽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실적 발표하고 흔들린 쪽들은 SMR이었는데, 이쪽 한번 잠깐 볼까요? 이쪽은 어제 두산에너빌리티 왜 빠졌냐 모르겠어요. 왜 빠졌는지, 거기는 그냥 왜 올라가는지도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왜 올라간다기보다 안 올라가는 건 알겠죠. 근데 지금 뉴스킬 파워는 저거까지 있죠. 또 자금 조달 여기까지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밀려서 지금 딱 지지권 때 들어와 있는데, 요즘 대세는 오클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오클로가 지금 주가는 여기까지 왔다가 가파르게 올라갔다. 9% 올랐네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또 시장의 기대감이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이쪽 관련된 쪽들 지금 다 블룸에너지 뭐 10%대 올라가고, 좀 플루언스가 좀 정신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워낙 많이 빠졌다가 돌아갔고, 또 주가도 좀 약한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 베르노바 이상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이튼 이것도 밀렸다가 뭐 큰 이상 없네 이쪽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전력망 쪽들은 여전히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융주들 강하죠. 금리 내린다 그러면 당연히 강하겠죠. 근데 특이한 게 항공주가 좀 강했습니다. 델타, 아메리칸. 그래서 물가에서 항공료가 전월 대비 4% 상승했다. 이렇게 되는데 항공료 올라가면은 Q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휴가 시즌에 생각보다 좀 그랬을 수 있겠지, 뭐,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 쪽들, 이런 것도 강하네요. 여행 강하고, 거기다 물류업체, 페덱스도 강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오늘 항공주가 유가도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항공주, 근데 국내 쪽은 LCC가 요즘 엉망이에요. 생각보다 경쟁 때문에, 특히 일본이 이번에 7월 달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폭망해가지고, LCC는 일본이 좀 잘 가야 되거든요. 이쪽이 살아나고 단거리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일본 막 무슨 몇만원짜리 항공료도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그래서 LCC는 좀 약하고, 만약에 대응한다 그러면 대한항공 정도인데, 요것도 심리가 살아났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성수기인데, 예, 근데 지금 이쪽에서 항공 화물 있죠. 이쪽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관세가 매겨지다 보니까 이제 화물 물동량들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여객 이쪽들은 좀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주택건, 인테리어 업체들, 이거는 금리 내린다며, 그래서 좀 강한 모습들이었고, 바이오 헬스케어도 좀 강해야겠죠. 이쪽도 금리 내린다며 강한 섹터고, 아마 오늘도 국내 기업들 바이오주는 좀 선방하려고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쪽도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상화폐 쪽들 조금 움직일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금 아니고 안전자산 이런 쪽들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와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이쪽 아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디지털 화폐 이쪽에 대해서 계속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연금에 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는 각종 노력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결론은 아이고 부러워. 한국은 갭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연휴가 있다 보니까 자신감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고, 정부에서 또 무슨 얘기 나오지 않나 싶어서 불안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3250 여기를 아직은 이제 바싹 들어가긴 해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공은 또 이번 또 보면은 저희 스케줄이 그래요. 나머지 실적 발표 마무리 쭉 되면 이제 중소형주 쪽들 좀 막 들썩들썩 정신없이 움직일 거고, 8월 15일까지니까, 15일 전이니까, 그때 실적 발표하는 거 가지고, 흐름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그때 PPI, 생산자 물가지수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가면은, 미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들도 소매 판매 중요하겠죠? 또, 이거 미국 쪽, 중국도, 고전 자산 투자, 산업생산, 뭐, 실업률, 뭐, 이거 쫙 이거 중간에 발표되는 거, 여기 다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다 안고, 다음 주 월요일.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다음 주 월요일 이상 없는지, 또 이제 볼 테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8월 15일 앞두고, 또 지금 아마 시장 반응도 그럴 겁니다. 오늘 많이 갭상승이 강하다고 그래서, 저거 막 쫓아가서, 아유, 어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플레이 할 수 있는 쪽도 자신있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거래는 좀 정체, 갭상승은 하되, 시장의 고민은 나올 수밖에 없는 쪽,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일단 또 내용들 기사 좀 보면서 내용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이 자신감이 확 붙었죠. 그래서 일단 테슬라 애플 수주하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 우리 자신감 붙었어.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쪽들이 일단 이번에 25일인가로 되어 있죠. 한미 정상회담 가면서 혹시나 이제 기업들 내용들을 좀 챙길 것 같은데, 이럴 때 삼성이 테일러 공장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뭐 더 투자를 할 거고, 거기다가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제2의 공장, 제3이죠, 이젠. 제3의 공장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아가지고, 삼성 막 또 웨이퍼 들고 막 거기다 사인, 바이든 때였나요? 또 삼성 이거 들고, 또, 얘기만 해.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전화해 이러면서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러면 또 혹시나 기분 좋으니까 관세 좀 깎아줄 그건 깎아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보니까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는 어차피 9월달 넘어가게 되면은 관세는 또 눈 녹듯이 녹을 것, 그러면서 자동차를 얘기를 하네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예. 그래서 품목별 관세 쪽에서도 뭐 어느 정도 해결되게 되면 내릴 수 있다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어제 그래서 자동차가 좀 강했나? 이제 모르겠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관세 가지고는 이럴 수도 있고, 올려서 놨다가 또 그거 가지고 또 내린다고 하면, 예. 하여튼 뭐 그런 쪽이기 때문에 기사 보고 뉘앙스 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승기를 잡고 이제 TSMC 쪽과 붙어보려면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투자를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면 여기 연관된 종목들이 이제 장비 쪽들은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삼성 이번에 P4, P5도 그냥 평택 쪽들 멈춰 있었다가 이제 다시 공장 지어 들어가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또 장비 쪽들, 여기서 또 장비 쪽들, 파운드리 쪽들은 또 들썩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눈치를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원익 IPS가 일단 그거는 약간 좀 디램 전공정 뭐 이런 쪽으로 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걸 가지고 이런 기대감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장비보다는 소모품 쪽 아니면 부품 소재 쪽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되면 장비도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된 얘기들은 일단 이제 이번에 또 삼성전자의 얘기들 나오는 것과 같이 연결돼서 그래서 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장비도 이제 슬슬 챙길 때가 왔구나,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요거는 또 주의를 하시죠. 요즘 2차 전지들 보니까 다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했네 네가 했네, 예, 내가 먼저 했네 뭐 그러면서 2차 전지밖에 없네 또 이런 식으로 막 가는데, 일단 2차 전지 올라오는 거 당연히 좋죠. 그리고 또 많이 고생했으니까 빈집 개념에서 좀 올라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전에 비해서 빠진 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 인정, 그런 쪽에서 거기다가 지금은 탄산 리튬이라고 하는 중국의 가격 이걸 가지고만 많이 보면서 P가 올라가니까 이젠 살았어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반밖에 안 되죠. Q가 확대가 돼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Q의 확대는 지금 시나리오로는 우리는 이제 북미 쪽에서 우리밖에 못한다. 그래서 LFP 가지고 그 ESS를 만든다. 이거 우리까지 하다 보니까 전기차 안 팔리는 거 이게 그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돌파구란 얘기는 과거에 이제 그럼 주춤했다가 실적이 이렇게 나올 거에 대해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다가 터나는 요 과정을 보는 거지, 생각했던 이만큼의 격차는 아직까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격차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예전만큼의 밸류를 주면서 그때 50만원인데 지금 이제 10만원에서 이제 15만원 됐다, 이거 가지고 주가가 오른 거냐 라고 하게 되면 그때 받았던 시장의 밸류는 똑같이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격차가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해를 자꾸 못 하시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건다,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요 섹터들만 강화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뭡니까? 네, LFP에 들어간 양극재 목재 LNF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으로 한정돼서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쭉 보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제일 강하죠. 추세 흐름들 강하고 그게 지금 맞는 흐름들인데, 나머지는 이런 거 리튬 관련된 쪽 가지고 리튬, 하이드로 리튬, 하여튼간 사업 성과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배주주 리스크 뭐 자세히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냐고 묻게 되면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도 제대로 된 회사 아니었어요. 아는 지인들 모아놓고 증권 쪽에 좀 인플루언서들 좀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중공식 하면서 커팅식 하는 거 보고 알아봤습니다. 저런 쓰레기 회사, 저런 회사들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를 그때는 이제 주가 몇만 원대는 경고를 드리면은 무시하죠. 지금 와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쫓아가거나 이제 돌아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쪽이고,
아이고, 이거는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들은 안타까운 거죠. 제가 몇 번 캐대언 얘기 나오면서 K-팝 데모넌터스 나오면서 저게 결국에는 우리 소재를 갖다 썼는데 돈은 누가 보느냐? 애들이 본다 라는 쪽으로. 그래서 특히 컬럼비아 픽처스, 소니 픽처스 얘들이 다 벌고, 결국에는 또 넷플릭스, 이게 그러니까 파는 우리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투자 아이디어는 저희가 다 갖고 있었는데, 저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열받죠. 싸이월드 건데요 원래. 근데 예, 펼쳐놓게 되면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쪽에서 수익은 다 그들이 가져갔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그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면 이거 가만두게 되면, 제가 자꾸 냉동김밥 관련된 쪽들도 그런 얘기를 드리죠. 이거 뭐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저 금방 중국이 다 따라온다, 이런 거 말고 우리만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흐름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외국인들의 아쉬운 점이 굿즈가 별로 없대요. 사고 싶은 게 별로 없대요. 사고 싶은데 그 뭐죠, 혜태인가요? 그 굿즈 관련된 것들이 8차 예약분까지 끝나고 지금 10차까지 들어왔는데, 이거 살려고 하게 되면 2달 걸린대요. 그런 쪽으로 인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미리미리 좀 하면서 굿즈에 대한 진심인 쪽으로 바뀐 세대에 대해서 좀 이제 장사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그를 좀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이렇게 관심이 높게 되면은 트렌드나 이런 걸 쭉 보셨다가 트렌드에 맞춰서 거기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것들, 아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말차 같은 경우도 자극받으면 그렇게 움직이던데, 트렌드가 움직인다 그러면 종목 찾아서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뭐 없나라고 해서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K컬처, 물론 다 아는 엔터주 있고 뭐 블라블라 쫙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거, 신선한 거, 그런 쪽에서 한국에 관련된 거지만 인기가 있기 시작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테마가 되고 또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주실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 건데 우리가 돈 벌어야지 왜 그걸 가지고 그들이 돈 벌게 둡니까? 속상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이번 주 오늘 또 대응할 내용들, 일단은 피팅 밸브 쪽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해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조선 기자재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강하고 쭉 이제 사이클 좋고 수주 받는 거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그러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뭘 봐야 되나 싶었더니 중형급 조선사들, 그래서 HJ중국어 뚝 가고 있고, 거기도 저는 매매는 대한조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출렁출렁이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잘 뭐 또 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매기가 어디로 갔냐면 조선 기재재로 간다 그런 쪽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재미없다 보니까 꺾이죠. 근데 그런 쪽에서 아마 실적 확인되는 쪽들은 또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또 체크해서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뭐 태권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를 얘기해서 아마 1, 2년 뒤에 봤을 때 지금이 가장 낮은 실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태광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쪽 피팅 밸브 쪽들은 이제 물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좀 위축됐던 것 같고 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광소공본드 가장 실적 잘 나고는 하이루코리아입니다. 이런 쪽에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 근데 탄력적인 거는 매매 붙어서 움직이는 거는 태광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들이 이제 이용해서 대응하자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주입니다. 정책 불확실성, 이거 이제 얘기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그냥 제자리로 돌려내세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그러면 10억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50억으로 다시 정부가 하겠다, 주가가 옛날만큼 그러면 와 환호하면서 쫙 올라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냥 원본으로 돌리는 거고, 걱정했던 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 놓고 매매하면 되겠네 라는 쪽들이지, 이걸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다?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또 기대감이 훼손받았기 때문에 예전 수준까지 돌아간다?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을 잘 모르고, 그런 걸 다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으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위축됐던 섹터는 강하겠죠. 지주사 증권 쪽인데, 그 중에 이제 증권족들은 그래서 이제 막 중요한, 한번 볼까요? 증권주는 지금 아주 절대절명해. 여기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쪽의 변화를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 키움증권으로 볼게요. 예, 딱 여기 안 빠지고 버티고 있고, 예, 여기서도 근처 오게 되면 반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서부터 지금 7월 달부터 7월 중순부터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고정 나오게 되면 한 달 반이면 거의 이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크게 훼손이 안 되게 되면 거의 지금 다 왔습니다. 바닥권에 다 왔는데 돌릴 모멘텀이 뭐가 있냐,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자꾸 저러고 있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의 다 왔다고 생각되고 있고, 증권은 지금 파는 때 아닙니다. 파는 때 아니고, 혹시나 뭔가 바뀌게 돼서 좀 턴할 것 같다고 볼 때는 더 확인하고 불타기보다는 예, 확인하고 돌릴 때 좀 불려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주는 지금 힘내자. 예, 어차피 실적은 뭐 나쁘지 않은데 힘내자라는 쪽으로, 또 지금 보니까 예탁금은 다시 계속 턴하고 있고, 와, 또 다시 신용은 22조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네, 신용은 쓸 땐 좋은데 또 고점에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이 22조인데 증권사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이제 고금리 대부업체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보시고, 예, 또 임용 쪽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몇 개 쳐볼까요? 1월 정도일까? 예, 달바 글로벌 지금 지금 원래는 매수해야 될 자리, 매수해봐도 될 자리입니다. 수급이 좀 엉망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또 코스맥스 뭐 그렇게 잘 실적 안 좋게 냈다고, 여기까지 지금 조금만 더 흔들리면 매수할 자리입니다. 네,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매수는 하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다음에 잠깐 수출 데이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느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급반등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걸 지금 당장 사야 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사고 가격 메리트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화이팅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이 좀 빠집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임의용 이쪽에서 잘 지키고 있는 것은 원택 이런 거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파마리서치가 주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그래요. 휴젤 이런 거는 빠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밀리고 있고, 아무튼 기회가 될 수 있는 많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일단 시장은 갭상승 나오겠죠. 짜증나는 갭상승, 변태적인 시장의 상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5까지 가서 밀고 가겠느냐, 그냥 지켜만 줘도 좋겠어요. 상승했던 부분들 지켜만 다오. 그리고 또 본격적인 플레이는 지금 내일 또 하루 열리고 또 지금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좀 짧게 매매하시고 시장 흐름들 봐가면서 일단 큰 이벤트들을 확인하자,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이번 연휴에는 또 오늘부터는 차라리 이더리움이 나아요. 이더리움 손맛 좀 보고 거기까지 가상화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 피해 없이 잘 비 사이로 막가 잘 다니시고, 비 잘 피해 다니시다가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연휴 전에 또 파워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